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9번째, 서두르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대전제는 행복 따위 필요 없다. 우리 삶의 목적으로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 자, 서두르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때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죽을 때쯤이나 행복하면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좀 너무 허무하죠. 죽을 때 겨우 행복하다면 행복이 별 의미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겠네. 노학자도 비슷한 생각이군요. 좀 더 키웁시다. 20살이면 충분할지, 40살은 되어야 할지, 죽을 때쯤이나 가능할지, 수 없겠죠. 40살 정도라면 인정할 만하다고 학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운명이 바뀔 정도로 삶이 역동적인데 내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과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군요. 자, 내일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행복을 얻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겠나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 작지만 가능한 일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건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위해 할 일들이고 지금 말하는 행복은 작지만 가능한 일을 통해 즉시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말대로 우리 수업에서 계속 찾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역시 그렇군요. 그럼 내일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이죠? 노학자는 아주 쉽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반론도 그럴듯하죠.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학자도 또 반론을 듭니다. 그런 사람은 없네. 돈, 경험과 지식, 구체적 힘, 응원의 마음, 따뜻한 말, 어떤 것도 모두 나누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나눌 게 전혀 없진 않겠군요. 몇 가지 더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잘 기억합시다. 자기가 명석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받을 일이 별로 없어 잘 나누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곧 무시당한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죠. 나누는 게 그런데 왜 행복하죠? 나누는 게.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만합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논리적 이유는 단 하나네. 모두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기분이 좋아지면 받은 사람은 그것에 보답하기도 하네. 보통 자신이 주는 것, 나누는 것보다 적지 않은 항상 투자에 성공한다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단기간에 생색을
내거나 즉시 보답을 바라거나 하면 실패하지만 말일세. 장기간 동안의 결과를 보면 항상 이익이란 말인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급하게 마음만 먹지 않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일단 작은 행복을 위한 지금 가능한 일은 당장 바라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네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생각할 것 없네. 자네도 베품과 나눔을 100가지 이상 받고 있으니 말이지. 우리는 100가지 이상 베품과 나눔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받고 있는지 보였죠. 100가지 우연과 행운이 비로소 사람을 숨쉬게 한다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학자는 아마존의 산소가 맑은 공기를 사람에게 나누고 있고 하타도 못할 진통제로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고 수레의 명수 왕양이 와도 불가능한 속도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비행기나 자동차 등 진시황제도 살지 못했던 수명을 누리고 오래 살면 90, 100살까지 살고 있죠. 한여름에 세종대왕도 부러워할 만한 시원한 바람. 그렇죠? 에어컨 바람을 그렇죠? 왕이나 귀족이나 들었던 음악을 마음대로 듣고 옛날에는 아무나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에 반팔만 입고 지낼 수 있어서 광개토대왕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고 그렇죠? 한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지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자네도 충분히 나눔과 베품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아주 공짜는 아니지만 말일세. 알게 모르게 자연과 문명의 베품과 나눔을 누리고 있는 셈이군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 주어도 그렇게 억울할 것 없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각자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전까지는 삶이 조금 불안정하고 그것에 불안해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런 사람이 과연 남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베풀고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평온함을 먼저 바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선 목표를 달성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을 위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도 평온해질 테니 사람들을 위한 일도 차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나. 하지만 자네가 말한 대로 목표를 달성한 후에 평온함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된다네.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네. 서두르지 않으면 평온은 사람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의 평온함은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것.
학생이 답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거군요.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자, 잘 통찰했죠?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죽음을 앞둔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목표를 이룬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죠. 목표를 이룬 후 평온해지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패한다는 말인가요? 세상이 재미없어지는군요. 성공해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학생이 반론을 핍니다. 실패했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변명거리 찾기 바쁘겠죠. 실패, 좌절과 함께하는 삶도 나름대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네. 소설에서는 보통 그런 삶이 재미와 감동을 주지. 실패하는 주인공 속 재미와 감동, 궤변 아닌가요? 좀처럼 학생이 인정하지 않고 있군요. 목표를 모두 이루어 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에 목마를 수 있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문제일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가난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이처럼 우리 인생은 대부분 실패하는가. 자, 학생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름다움은 꼭 옆에 둘 필요 없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지. 소유하지 않음의 역설은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네. 자, 노트 준비하라고 그랬죠. 노트 준비하고 잘 정리하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삶의 목표나 무언가에 실패하면 보통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는 행복에 치명적일 텐데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행, 이런 것들이 학생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해야죠. 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엄청난 사고나 재난. 사람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쉽게 극복하겠나.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 있겠죠. 자, 노학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슬픔이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변명하지 말게. 정말 날로 무너뜨리는 것은 슬픔이 아닌 슬픔과 관계없는 존재 나이기 때문이지. 절망 속에서도 행복은 굳건히 생존한다. 슬픔에도 절망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를 만들라는 거군요. 지난 수업 때 말씀하신 밝음 속 슬픔과 절망, 행복의 바다 속 슬픔과 절망과 일맥상통하는군요. 그렇죠? 지난 시간 수업 내용과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존재 나는, 존재 나이는 슬픔과 절망, 기쁨과 환희,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과 관계하는 존재 나가 있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 나가 있네.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절망과 슬픔과 관계없는 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결국 서두르지 않음도 행복의 조건일 가능성이 충분하군요. 천천히 여유 있게 살라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왜 행복에 좋은 거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살면 자네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시간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될 테니 스트레스가 좀 줄겠죠. 스트레스가 좀 줄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루는 것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서두르지 않아 좋은 점은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네. 지치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지지. 머리가 맑아지면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네. 중요한 결정은 너무 지쳐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좋네. 자기가 가장 보통 상태일 때 결정하는 것이 후회가 적지. 충분히 잔 날 정오쯤이 좋을 걸세. 행복은 너무 지친 자에게는 잘 오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쳐 있으면. 자, 무슨 말인지 더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네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집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가족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 현금, 보석, 중요 서류 이런 것들이겠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럴지는 모르지.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가족은 챙기더라도 다른 것들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집어나오지 않겠나. 정말 급한데 그러겠죠. 그렇겠죠. 나중에 불이 꺼지고 보면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젓가락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렇겠죠. 우리 인생도 서두르면 불난 집에서 젓가락 들고 나오듯 불난 세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갖고 나오지 못한다. 서두르지 않아야 행복한 이유군요. 그것이 그렇네.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생각이지. 키에르케고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처럼 삶에서 만나는 슬픔, 절망, 실패, 재난 같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자, 노학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빗방울이 작은 도리에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래. 한 가지 슬픔은 10가지 우연의 결과이고 어느새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우연은 준비될 테니 슬픔에 너무 흔들릴 것 없네. 슬픔을 빗방울이 작은 도리에 떨어지는 듯한 우연으로 생각하란 말이군요. 학생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지금도 걷다가 개미를 밟아 죽이지 않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행복에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면서요. 그렇네. 어떻게 힘을 미치지 못하게 할지가 문제군요. 그렇겠죠? 가능한 힘을, 우리 행복에 힘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 어둠 속에도 조금 더 어두운 곳과 조금 더 밝은 곳이 있네. 그렇죠? 밤길을 가도 조금 더 어두운 것, 조금 덜 어두운 것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슬픔 속에도 조금 더 어두운 슬픔, 조금 더 밝은 슬픔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서두르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한 수업은 오늘 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또 새로운 주제 행복은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